네, 이렇게 자소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지원을 하고 난 뒤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면접에서는 또 다양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면접 질문도 많이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데, 이러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극복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면접에서 좀 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냐, 혹은 이제까지 겪었던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 경험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면접을 보면서 좀 답변하는 게 어려웠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라는 거는 대단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누구에게는 대단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게 힘들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질문을 답변하는 게 되게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관 입장에서 사실 그 실패나 힘들었던 경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관 분이 그건 그렇게 힘든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질문에 있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했다라는 내용에 더불어서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에서 이러한 부분을 레슨 런드를 했고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나중에는 뭔가 이러이러한 데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면접에 들어가서 답변자분들의 답변을 듣다 보면은 이제 그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답변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미처 말씀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면접관들이 궁금한 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본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역량,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일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본인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보편적인 실패 경험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특징적인 경험들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 대학을 가는 게 좀 많이 중요한 뭔가 성장 단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본인이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삼수를 하거나 뭔가 되게 오랜 시간과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원하는 대학교에 가다라는 그런 경험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 경험은 정말 힘들고 많은 노력과 또 본인의 절제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기간이었겠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본인의 특출난 면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오답 노트를 만들고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평면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지원자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에 정말 적합한 경험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한번 좀 선정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최담님께서는 면접을 보실 때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인턴을 잠깐 했었었는데 그때 겪었던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한 부서와 그다음에 유관 부서가 있었는데 이 두 부서 간의 사실 이해관계 때문에 업무를 진행을 하던 과정에서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을 했었었고요. 저는 그때 이제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끈끈한 그런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유관 부서의 담당자분들께 이제 먼저 가서 말도 많이 붙이고 그다음에 좀 먼저 한번 가서 저 혹시 식사 한번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여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그렇게 했던 노력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감정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업무를 다시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서로 맞춰가는 과정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더 힘든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경험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굳이 이 경험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제가 겪었던 가장 힘든 경험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HR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겪었던 경험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맨날 이제 뭐 어떻게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저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했다라는 것이 되게 스스로 큰 배움을 얻었던 경험이어서 저는 이 경험과 이 답변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뭐 스트레스 부분도 사실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도 많이 묻게 됩니다. 이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좀 다양한 형태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는 취미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혹은 아니면 주말에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러한 질문도 비슷한 성격의 질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떻게 일과 삶을 이렇게 조금 분리하면서 일을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사실 학생의 신분이거나 혹은 다른 신분에 있었을 때는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한번 그냥 생각하고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뭐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끔 엄청 획기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대답을 원하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정말 소소하게는 뭐 매일 산책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뭐 등산을 좋아합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답변일 것 같고, 다만 이런 뭐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활용해 오셨던 기간이 그 꾸준하면 꾸준할수록 좀 더 신뢰성이 높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서 한 번씩 해보는 취미보다는 정말 꾸준히 본인에게 딱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이제 답변으로 이제 솔직하게 해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최담님께서 면접 때 답변하셨던 스트레스 해소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엄청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저는 그때 간단한 뭐 뒷산 등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도 저는 이제 매일 저녁에 뭔가 동네를 산책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체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서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뭔가 머리를 비우고 좀 스트레스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방법 그런 거를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말씀드리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면접 질문일 것 같은데 장단기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는 면접 질문도 자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앞으로의 장단기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혹은 회사에 들어와서 뭐 5년 동안, 뭐 5년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장단기 목표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은 뭔가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말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니까 정말 개인이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걸 답변할 때 조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은 어쨌든 이 답변을 통해서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직무를 가지신 분들이 뭔가 1년 차에서 3년 차에는 어떤 업무들을 하시고, 뭐, 그러면 5년 차, 10년 차에는 또 어떤 식으로 그 직무가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직무가 확장되는지, 혹은 다른 직무로 전환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변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링크드인 같은 데서 그런 다른 사례들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떠한 커리어 테크 방향성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그런 커리어 패스는 무엇일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답변을 준비하기가 막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런 직무적인 측면하고 자기 개발의 측면으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직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5년 뒤에는 저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느 직급 정도 되는 인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 직무에 있어서는 권위성을 갖고 있는 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두 가지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서 한번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좀 몇 분들께서 여쭤보셨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간혹 회사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시키는 일 쭉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해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과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뭔가 그 이상의 뭔가를 또 계속 계획을 하시고 목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적어도 경력 사원이 아니라 신입 사원을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분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얼마나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뽑기 위해서 특히 신입 사원을 뽑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이 답변을 할 때 있어서는 회사가 나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구나. 나는 어떠한 성장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질문은 물론 이제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지원자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재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답변보다는 옳고 그름은 뭐 아니겠지만 확실히 자신만의 주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목표를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다른 이제 현직자들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목표를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사실 해당 산업에 해당 직무의 현직자를 찾기란 굉장히 힘든데 링크드인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뭐 5년 이상의 혹은 10년 이상의 현직자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 현직자들의 프로필을 보면은 이력서처럼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업무들을 했는지 다 나와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데는 링크드인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저의 커리어 패스가 좀 불분명할 때에는 가끔씩 한번 둘러보면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SNS인 것 같습니다. 네. 최담님께서는 면접 때 장단기 목표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직무적인 측면과 자기계발 측면 이제 두 가지로 사실 나누어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직무적인 측면에서는 HR 직무에서는 사실 HR 하위에서도 다양한 꼭지들이 있는데 뭐 채용이라든지 뭐 평가 보상 아니면 뭐 근태 급여 이런 다양한 꼭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성장을 뭔가 주니어 연차 때는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선택해서 그 이후에는 좀 더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성장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제가 가장 좋아할지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대부분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얼마나 정확히 잘 알겠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접관 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면접에서는 좋은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면접관분들이 답변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면접자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는 경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면접에서 채용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이 있을까요? 면접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자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면접장에 와서 면접을 진행하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앞단과 뒷단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채용 담당자에게 있어서 좋은 인상을 주는 지원자는 뭔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지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그 면접 일정을 조율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기한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고 빠르게 답변해 주시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오가고 그다음에 오탈자 같은 거 없이 정확하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 이런 분이 어쨌든 좋은 인상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신입 지원자분들께 엄청 특별한 걸 기대를 하고서 면접을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직무 역량에 있어서의 특별함보다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태도나 아니면 그 밖에 뭔가 사회적인 예의들, 평상시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훨씬 인상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것, 그다음에 요청드렸던 서류들을 정확하게 지참해서 오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시간에 있어서는 당연히 늦는 거는, 면접 시간에 늦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좀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일찍 그 여유 시간을 많이 두고 출발하시다 보니까 너무 일찍 도착하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또 너무 일찍 오시면은 아직 그 면접장이 준비가 전이거나 아니면은 앞전 면접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잘 응대를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너무 일찍 오셨다라고 하면은 근처 카페나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잠깐 숨 한 번씩 돌리시면서 자기소개 같은 거 복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나 아니면 면접관에게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그 보통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뭐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은 더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보통 해주시는데 그때 뭔가 회사나 아니면은 지원하신 직무 혹은 지원하신 팀에 대한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은 좋은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역량을 가진, 뭐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지원자를 찾고 계신가요? 라고 좀 여쭤보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팀에서 요즘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시나요? 라던가 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관심을 갖는 질문을 해주시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도 되게 열의가 있고 적극적인 지원자다라는 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지막 질문을 잘 활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면접에서 여러 지원자들을 만나보실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경쟁자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면접장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은 너무 포장하는 듯한 말씀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면접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본인의 가장 강점들을 어필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고 뭔가 그 꼬리 질문에 대해서도 계속 방어적으로 혹은 좋은 식으로의 방어만 계속하는 그런 답변들은 오히려 지원자분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뭔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포장하는 듯한 그런 태도나 말씀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경험이나 사례를 말씀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 탓을 하는 답변은 최대한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설사 정말 다른 팀원, 다른 동아리원의 뭐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좀 자칫 어쨌든 팀으로서 혹은 조직으로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면접에서는 이제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문제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 그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장 밖에서 뭔가 면접을 대기하는 과정에서라던가 그런 과정에서 뭐 특히 이제 신입 채용에 있어서는 면접장에서 다른 대기자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때 뭐 굳이 먼저 나서서 엄청 사교적으로 이렇게 면접장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지만 또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시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야 라는 이런 적대적인 태도도 굳이 보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은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인 만큼 그냥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인사 나누시면서 면접 준비에 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뭔가 그 면접장을 보고 있던 뭐 채용 담당자나 아니면 뭐 다른 면접관 분들도 그냥 되게 나이스한 지원자 분이시구나 이렇게 좀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면접장에서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